거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개수 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 담당관과 혁신전략 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나오셔서 읍면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허군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기획감사 담당하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감사 담당하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297억 2096만 3천원으로 이전 정책사업비가 74.46%인 221억 2922만 9천원, 행정운영 경비가 0.31%인 9173만 4천원, 재무활동비는 25.23%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군정기획 분야입니다. 군정기획 관련 사무관리비는 군정 주요 업무 및 시책 홍보 등 책자 제작, 주요 시책 및 공약 사업 등 책자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함양군 업무평가위원회 운영수단, 국민 여론조사, 시책평가 근무자 급량비, 특허청 상표 등록 수수료 등 총 7건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 업무 성과 평가 등 업무 협의를 위한 국내 예비 160만 원, 시책 발굴 등 기획 조정 협의를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제한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만 원과 국민제한 포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10만 원, 공무원 제한 우수자 시상금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혼상해 부담금 500만 원과 행정자료실 및 전자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 실용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 교육 및 부진지표 보호의 준비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국내 예비를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실적 우수 포상금에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 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부속 서류 제작, 국도비 건의 자료 등 각종 유인물 제작, 국도비 확보 추진 및 예산 편성 근무자 급량비, 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 예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용 협조자 간담회 및 재정 확충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 공청회 참석 등 행사 실비 지원금이 200만 원, 각종 행사 참가자 상해 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에 5,059만 7천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축비 분담금으로 5,015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자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감사 사례집 발간, 선거기간 수감 준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업무 추진 및 사전 예방 행정 지도 등 국내 예비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 및 공직기관 감찰 업무 추진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함양 부조리 신고 민간인 보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및 상환금, 명예 감사관 활동 실비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군 부조리 신고 및 직속기관 읍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조회 수수료, 청년 홍보물 제작, 교육, 청년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360만 원, 청백 E-시스템 운영 지원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군 브랜드 상승을 위한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업무 참고용 신문 구입, 지방지 및 지역신문 공고료, 관내 인터넷 언론 군정 홍보료 등 2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 언론사 창란 광고, 함양군 관광 및 특산물 홍보, 함양군 관광 및 특산물 라디오 및 언론 매체 광고에 4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경방송 아이디 광고, 함양 소식집 발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 공중파 기획보도, LED 전광판 광고 등에 1억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첨가자료 및 도서 구입, 보존영감 구입, 군정홍보 기록용 사진 인화, 홍보 업무 추진비 검량비, 5개 매체 광고 등에 1억 1,8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예비로 960만 원, 군정홍보 실체 업무 추진비로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뉴미디어 관련 예산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각종 매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먼저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와 관련하여 SNS 활성화 이벤트, 뉴미디어 광고, 방송 홍보 동영상 촬영, SNS 운영 관리에 5,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월간 뉴스 제작, 인터넷 브랜드 광고,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함양군 공식 유튜버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 군정 홍보 촬영 인차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 보수비, 군정 홍보 촬영 유리비로 공공운영비 1,588만 원, SNS 기자단 원고료로 기타 보상금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 통계 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 연보 발간, 조사용품,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통계조사 실사 지도를 위하여 국내 예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 조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로 7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교육수당, 조사수당, 조사용품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조사를 위하여 조사자 인건비로 2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수당, 현수막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1,167만 5천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 업무 편람 제작, 각종 참고 자료 및 도서 구입,
위원회 운영수당, 법무업무 직원교육 강사료 등 자치복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률지원 실체 업무 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지원 분야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법률 고문 변호사 이촉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예비 720만 원, 성소 파산금 1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영 지침 및 우리군 자체 기본경비 편성 기준에 의거 부서 정원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로서, 먼저 72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는 부서 총액분, 검량비, 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총 4,9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예비로 3,762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 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발행금을 전년과 동일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75페이지 예비비 관리 운용을 위해 일반 예비비는 전년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5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전환 목적 예비비는 52억 1,349만 4천 원이 증가한 142억 6,60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일반액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하실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787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읍면장이 직접 제안 설명 드려야 되겠지만, 편의상 기획감사 담당하실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2페이지 함량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량업 2023년 예산은 7억 8,704만 원으로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수군 사업의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사 보안 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768만 원, 체육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350만 원, 이장 반장활동 도상금은 2억 7,9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 지원금에 1,560만 원, 노숙자 및 행여자 숙식 기타 보상금 150만 원, 체육대회 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 민간 행사 보조금의 전년과 같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8만 원이 늘어난 2억 5,682만 6천 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산정 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마천면 예산입니다. 마천면 2023년 예산은 4억 489만 8천 원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청사 보안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 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8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체육대회 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왕제 행사비 3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8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1,869만 1천 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산정 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휴천면 예산안입니다. 휴천면 2023년 예산안은 3억 4,717만 5천 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하 청사 보안 사무관리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비 지원금에 전년과 동일한 3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 체육대회 출전 선수 및 임원경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8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1,073만 7천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산정 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유림면 예산안입니다. 유림면 2023년 예산은 3억 5,814만 4천 원입니다.
체육시설 및 화장실 공공요금 360만 원과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6페이지 수도면 예산입니다. 수도면 2023년 예산은 3억 4,770만 5천 원으로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지국면 예산안입니다. 지국면 2023년 예산은 3억 6,266만 4천 원으로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8만 4천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아니면 예산안입니다. 아니면 2023년 예산은 5억 2,762만 9천 원으로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1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834페이지 서하면 예산안입니다. 서하면 2023년 예산은 3억 3,646만 2천 원으로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7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840페이지 서상면 예산입니다. 서상면 2023년 예산은 4억 51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2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남도유선 꽃길 축제 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상면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라 성관기 유지관리비,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613만 5천 원과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846페이지 백전면 예산안입니다. 백전면 2023년 예산은 3억 5,870만 7천 원입니다. 단장 임명 정원에 따른 단장 활동 보상금 10만 원,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2페이지 뱅곡면 예산안입니다. 뱅곡면 2023년 예산은 3억 1,340만 원입니다. 정원가선 업무 추진비 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전년과 동일하므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17페이지 예측은 명세 내역은 23년도 말 조성액은 22년도 말 조성액 459억 6,100만 원에서 23년 기금운영 계획상 이자 수입 4억 1,300만 원을 더한 463억 7,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98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폭적인 증가 사유로는 2022년 보통교육세 여유분 347억과 쿠팡물류센터 부진 매각 수입 45억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체에 따른 수익으로 향후 세입 감소, 경기 침체 발생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및 읍면의 2023년도 세출 예산 사업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12월에 퇴임을 하신다니 너무 섭섭합니다. 좀 더 6개월 정도 더 계시다가 가시죠.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65페이지. 창의 실용 조직 운영에 선진지 벤치마킹 있죠. 네네. 25만 원에 160명 4천만 원입니다. 그죠? 네. 매년 그 시행하는 공무원 벤치마킹의 경우 뭐 관광지나 네. 뭐 이쪽에 이제 그 편중이 되어서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계획서 작성과 다양한 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조금은 그 제 생각은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선진 실치 벤치마킹은 그야말로 그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자유롭게 관외의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 군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군정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4개 팀이 180명으로 구성해서 팀당 4명에서 5명씩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전국을 구석구석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가서 직접 보험을 해서 또 우수한 시책은 또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접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계획이 마무리됩니까? 뭐 계속 12월 16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상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군정 홍보 다양화. 예, 통신사 지적 재산권 사용 예산과 언론 창간 광고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이제 TV라든지 또 라디오 또 5개 광고 언론 매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이제 지역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 월간지 등을 광고에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5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요. 65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방송 광고를 통해서 17개 매체에 12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또 집행을 했고 5개 광고는 7개 매체에 8회에 걸쳐서 57억을 5,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광고, 네이버 브랜드 광고에 또 11회에 걸쳐서 5,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 그 지적재산권 사용에 지금 770만 원에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5,390만 원에 대해서. 통신사 지적재산권 사용에 여기는 이제 7개 매체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뉴스통신, KNS 뉴스통신, 국제뉴스, 뉴스팜 해가지고 7개 매체가 있고 연간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는 960만 원, 뉴시스 960만 원, 뉴스원에 770만 원, 아시아뉴스통신 700만 원, KNN 뉴스통신에 700만 원, 국제뉴스에 600만 원, 뉴스팜에 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68페이지에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이 3억 1,348만 원. 예, 3억 1,348만 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뉴미디어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3억 1,348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SNS 활성화 이벤트 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주요 소식에 대한 노출 광고를 위해서 뉴미디어 광고에 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지라든지 농특산물 등 군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서 또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SNS 4개 매체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서 SNS 운영 관리에 2,160만 원, 또 행사 촬영과 뉴스 제작을 위해서 군정 월간 뉴스에 3천만 원, 또 네이버 검색 광고를 위해서 인터넷 브랜드 광고에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영상 제작과 운영 대비로 1억 800만 원, 또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SNS 기자단 원고료 1,92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또 멀티미디어 자료관 시스템 유지 보수에 1,088만 원, 군정 홍보 촬영 임차에 1,200만 원 해가지고 3억 1,3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듣습니다. SNS 기자단 원고료 사업에 1,920만 원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서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자단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이용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를 다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66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 등 이전 지방재정정부와 운영자체단체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이 됐네, 그죠? 분담금. 네. 정액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00% 정액된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2호조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재정구축 프로그램이 바뀌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분담금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이나 운영비이지 그 후에는 또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시스템을 바꾼다는 내용으로 한 겁니다, 그죠? 예. 여기 그러니까 시스템 바꾸는 경비가 다 지자체마다 배분이 됐느냐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분담금이 있고, 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성했습니다. 구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해져서 예산이 들어온 건데,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뭐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내용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예. 그럼 또 그 후년에는 그러면 또 뭐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네. 이 금액은 뭐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일단 구축 행업을 하면 이제는 이제 운영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될 그럴 겁니다.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 사업 설명이 그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요.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전통 시장 조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전년도 대비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인데, 저희들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거는 일자리 경제과 업무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사유나 관리해야 될 의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이제 전통시장의 통계조사입니다, 이게.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경제과에서도 통계조사나 이런 거 다 업무를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는 저희들 그 법무부에서 이쪽밖에 안 하니까 시장 조사에 관련된 것 말고 통계를 기준으로 목적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따로 없습니까? 없죠? 예비비는 이제 우리 일반 회계 예비비는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재난 예비비는 그런 한도는 없는데 이제 항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좀 나오기 때문에 어쨌건 신중을 기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정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자님. 저는 수정해야 될 것 같으네. 66페이지 제일 상단에 위원회 운영수당 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까? 제일 위에 위원회 운영수당. 우리 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아요, 본게는. 10만 원 곱하기 10명 6회인데 네네.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데요. 그거 명칭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건 보조금 심의도 있고 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운영 수당을 통틀어서 계산합니다. 해놨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건 아닌데요. 10명인데 이건 보조금 심의위원회인데 1년에 6번 여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이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4개 위원회 그래 4개 위원회가 수당이 이거 갖고 되냐고요. 이거 1개 위원회지 아닌가? 위원회 명칭을 좀 적어줘야 되는데 다른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있는데 그냥 위원회면 아니면 위원회 4개 위원회라고 표시를 하든지 이거 몇 갖고 4개 위원회 수당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님 설명 심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4개 이 예산을 위원회 통틀어서 한 거예요? 10명이라는 거는 각 위원회별로 인원이 좀 차이가 나서 중간 좀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위원회 명칭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수정하면 되고 67페이지에 하단부에 그 연구 용역비 요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예산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요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 청령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조사를 할 것인가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꼭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자 중에서 부서별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했는데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청렴도 측정에 대비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1월 달 한 경우 보면 이제 660건을 조사를 해서 이제 만족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매우 만족이 54%, 만족이 31%, 보통이 9%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외부 청렴도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행정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해본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기는 지금 외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거 우리 군에서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 외부 청렴도의 조사에 대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그 외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그거는 뭐 하고 있습니다. 전면 이동장하고 회의 때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그냥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뭐 1,500만 원 들여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네네. 그거 나오면 바로 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가다 발생을 해요. 네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매년 가다 발생되거든요. 그 예산을 아껴서 다음 해에 반영하고자 그렇습니까? 그 발생 사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이제 그 산출 추계 방식이 예산 현액에 집행액을 또 집행액을 차감하고 이월액을 차감을 하고 국도비 잔액을 차감해서 이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 제출에 회의원도 개시 40일 전에 이제 추계를 해서 제출하고 나면은 이게 순세계 잉여금을 추계한 것하고 의회에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재정 조기 집행과 밀접한 연계가 있어서 추가 집행액이 발생을 하고 또 12월 이후에 그 부서에서 2월액을 제출해놓고 또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 순세계 잉여금과 결산상 잉여금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정 신속 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행이 좀 많이 되면은 순세계가 좀 줄어들고 또 집행이 안 되면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 사유는 그렇겠지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저는요. 예산 편성할 때 그 적정한 금액과 뭐 조기 재정 집행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그 잉여금이 계속 안 늘어날 건데 우리 군에 아마 도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몇 등째 가지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내가 봐서는 이거 줄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그 일단 부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440억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21억 좀 감액된 419억을 저희들이 추계해나가고 예, 좀 계속해서 순세계 잉여금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여주시고 네. 줄여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저기 예비비도 뭐 조금 낮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데 네네. 어떤 지방재정법 43조라 그랬죠. 예, 그게 예. 딱 1%에 맞게 정확하게 맞게 1%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낮추세요. 일본에게는 예산총의 100분의 1로 맞추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재재정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또 불급한 예산을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은 또 내년에 해마 태풍 등 대형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재난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예비비도 너무 가다 편성을 하는 것 같고 네네. 이제 조금 예비비에서 조금 낮춰놓으면 실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급하게 할 수 있음에도 그 예산 편성을 해주면 사업을 실가에서 할 건데 다 삭감해버리고 급하면 예비비 쓰더라고요. 그렇게 예비비로 지출 안 해야 될 것도 나가더만요. 그냥 긴급으로 해가지고 뭐 태풍이나 코로나나 뭐 방역 계통에 지출이 됐기는 했는데 내가 한 개 제출된 걸 보니 예비비성으로 지출 안 하고 당초 예산에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도 물론 100분의 1 딱 맞게 편성을 하는 건 맞겠지만 조금씩 줄였으면 좋겠다. 재난 목적 예비비도 이렇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또 다른 사업들의 지장이 조금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이율, 명시이율도 계속 늘어나요.
그것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냥 뭐 놔뒀다가 갑자기 연말돼서 생기는 부서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 뭐 멋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더만요. 이렇게 여튼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거는 잘 챙기셔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월 사업은 이제 그 대부분의 행정 절차, 보상 협의라든지 시설 결정, 또 상급기관 협의 등에 따른 그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제 2월 되는 게 맞는데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시효를 꼭 줄여야 됩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우리 군정 홍보 관련 예산이 9억 6,8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억 7,442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네네. 요 1억 7,442만 원이 는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그 매체가 65개 매체를 통해서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월간지에 5억 6,422만 원을 계산을 하였고 또 방송광고, 이건 집행이구나. 집행인데 전체 군정 홍보 예산이 9억 6,852만 원. 그리고 미디어 부분이 이제 3억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관광 문화 특산물 언론 매체 광고가 1억 3,200만 원을 뉴미디어에서 군정 홍보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원래 뉴미디어에 있는 예산을 군정 홍보 예산으로 이동을 시킨 부분이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이나 및 소모품 구입이 또 뉴미디어에서 720만 원을 이동시켜서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 홍보가 신규 사업에 뉴미디어 광고에 880만 원, 또 SNS 기사나 운동료에 1,9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부터 794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 적립급 운용계획안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 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박경기입니다. 이연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누구가 많으십니다. 정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핵심전략 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편성 당초 예산은 55억 9,658만 6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55억 3,528만 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130만 5천 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2억 9,037만 원이 많은 55억 9,658만 6천 원입니다. 핵심전략 담당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군정 혁신 평가 및 혁신 실적 개발 및 적극 행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692만 원, 업무 추진비 250만 원, 일반 보전금 482만 원, 보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현 전적 추진 7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450만 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일반 보전금 4,0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규제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25만 원과 예비 360만 원, 그리고 보상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상단 미래전략 기반 조성, 미래전략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756만 원, 예비 252만 원, 업무 추진비 40만 원, 지역 전략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비 7,2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81페이지 상단 국고보조사업인 인건비 1억 3,309만 4천 원, 일반운영비 8,962만 9천 원과 82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9,115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원, 농촌 협약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1,665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상단 함양 살리기 시책 유토피아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816만 원, 예비 336만 원, 청년과 함께 백두산 따라 가드는 카페 조성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22억 원, 함양군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8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4,100만 원, 자사 및 물품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394만 원, 85페이지 상단 예비 120만 원, 업무 추진비 40만 원, 인구정책 전문가 용역을 위해 7천만 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일반 보전금 1억 9,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 축하금 지원을 위한 보상금 4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 지역발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98만 원, 예비 360만 원, 지역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1,8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정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억 2,600만 원, 8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유지 보수관리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9,189만 7천 원, 안이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842만 8천 원, 일반운영비 3,991만 원,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센터 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200만 원, 도서교육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6,1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전략 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시행 제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7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
투자 선도지구 추진. 작년에 8억에서 올해 이제 5억으로 예산을 올리셨네요. 예. 개발 방향과 투자 유치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역사 선도지구 지정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작년 8월 1일날 이게 선정이 됐는데 현재 선정이 되고 지정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정하기 위해서는 총 면적의 30% 이상의 실수요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큰 대기업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LX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물류 전문 회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LG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코스트코는 현재 경부 쪽으로 물류센터를 전개 중입니다. 그리고 김해도 최근에 오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호남 쪽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서 한번 또 저희들이 수요일치 설명을 했고, 최근에는 AT 센터에 지금 밀 곡물 저장 창고, 물류에 있어 필수적인 게 지역 여건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호남 지방에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이제 경남권에서 함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지금 하려고 최근에 그분들 다녀갖고 지금 MOU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총 13만 평 중에 10,000평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되어 있고, 현재 이 실수요 지금 예산을 얹어놓은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수요 검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인허가 하는 부분을 NH와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얹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쿠팡은 지금 추진 현황이 어떻게 있습니까? 쿠팡 관계는 저희 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인허가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간 투자를 조금 활성화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 그 향후 기업이나 또 향후 기업들을 그 좀 찾아가 유치할 수 있으면 예. 유치를 좀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예, 지금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뭐 업체 관계 전무하고, 한 분은 서산에 계시는 기업이었고, 한 분은 백전에 있는 기업인데, 그분들이 함양을 왔었고, 서산에 계신 거는 이제 함양에 B2B 사업을 하더라고요. 함양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백전에 있는 분은 조금 맞으면 함양에 오겠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이제 향후 밖에서 돈을 좀 벌어서 향후에 함양에 와서 이제 함양에 있는 일꾼도 찾고 함양에 좀 정착하면서 함양에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인구정책 예산이 7억 4,514만 원이네요. 작년보다 지금 2억 4,069만 8천원이 정의됐다, 그죠? 예. 여기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구 정책 부분에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인구 5개년 계획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은 요 관련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통과가 됩니다. 지금 법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인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할 때는 요 관련 법이 없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제 요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이 인구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인구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내년도 120억 A등급 받기 위한 용역을 다시 해야 돼서 그 용역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신규로 저희 시책을 5개 정도 했거든요. 그 신규 사업 시책에 일부 늘어난 부분인데, 거기에는 이제 다자녀 가족 지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입자 세금 무대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주택보금자리 지원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났지, 다른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늘어난 사업은 없습니다. 85페이지 그 신혼부부 예. 결혼자금에 대해서 1차 지원이 100만 원 30건, 2차 지원이 200만 원 30건, 요거 하고요. 주택보금자리 지원, 예. 신혼부부 세대 100만 원 30건, 출산가정 세대 150만 원에 20건,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85일 상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만나 만남의 장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지난해 행사를 계획을 30명 잡았습니다. 참여가가 34명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18쌍이 기본적으로 했다가 10쌍의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현재 5쌍이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작년에 미혼 남녀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 안 해주냐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기준을 30대, 40대도 한번 잡고 또 그 이하로 한번 해서 두 번 정도 나눠서 할 계획으로 지금 2천만 원을 올리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20공무원 인센티브 관계는 뭐 계속해서 지금 지원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셋째 가족 지원 사업은 현재 지원 실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3개 그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대상으로 문자를 지금 일괄 발송을 해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적절해라 그러면 30만 원을 저희들이 사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자 세금 무대 관계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한 명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게 조금 늦게 돼서 그런지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잘 알겠고요. 전입 축하 지원에 지금 4억 3,250만 원 아닙니까? 예. 그 하단부에. 예. 작년에는 지금 그 전입 축하 몇 명 지원했습니까? 지금 천공 24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1,261명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지원 금액은 2억 5,700만 원이고 현재까지 1,200? 네, 1,261명. 62명. 61명입니다. 61명. 예. 그 다음에 금액은 2억 5,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 인구 감소는 그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많은 그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가 있단 말입니다. 예. 전번에 문경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 12월 기준 71,154명에서 2022년 3월 기준 72,283명으로 3개월 사이에 1,194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그 담당관님 이 문경시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네, 우리 그 기본 시책 관계는 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저희도 인구가 지금 전입과 전출을 10월 말 현재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출보다 사실 전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생에 비해 사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줄거든요. 참고로 저희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전입 인구가 1,985명입니다. 그리고 전출이 1,866명이고요. 아니 잠깐만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예. 지금 그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뭐 몇 가지 지금 정도. 지금 아이디어를 3개 지금 접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또 영남권에 그 인구가 늘고 기록 기준이 잘하는 데가 고창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고흥 그 부분을 같이
시장에서 내년도 관련해서 시집관계를 하려고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그리 천천히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뭐 예. 일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뛰어난 지자체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함양군에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인구를 늘리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참고로 세계 인구가 세계적으로 뭐 감소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이 한 0.8명 정도 된다고요. 미국이 1.6명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소멸 관련해서 많이 시집관계를 하는 바람에 지금 1.3명쯤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 이렇게 하면 한 젊은 애가 기본적으로 부부가 한 쌍이 되면 2.1명이 돼야 정상적인 인구 유지가 되는데 저희 그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0.3명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는데 저는 인구에 대한 게 가장 큰 게 가임 인구,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게 함량이 앞으로 나갈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선도지구가 돌아가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인구 유입이 될 것이고 이 추세대로 지금 가구당 0.8명인데 270년 후에는 그 지구상에 우리 한국민 전원석이 없어집니다. 그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에서는 지금 30년 전에 0.8명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았다고. 지금은 가구당 2.4명입니다, 프랑스가. 물론 그 아프리카인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뭐 이렇게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다만 그 여러 가지 정책이 맞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 가구당 2.4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또 염두를 좀 해주시고, 자원 우리 함양군이 다른 지자체 몇 개 안 되는 지자체가 인구 유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살려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예. 의원이 한 40명, 38명 가까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단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지금 그 맹단하고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별도의 이제 소멸 대응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기 이토피아 추진단으로 해서 별도 지금 사업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 관계를 향후에는 이제 발의가 되면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번 앞전에 이제 임재숙 전임 위원장 계실 때부터 발전협의회 관련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여섯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 됩니다. 현재 계신 분 중에 이제 작년 열심히 했지만 현재 좀 바꿔달라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가 임기가 만료입니까? 임기가 지금 아마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됐죠? 아니 임기 2년 이게 작년 8월입니다. 올 2023년 8월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아마 23일쯤 돼야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요 의원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은 다 빠져야 되고요.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 모든 협의회는 다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지역발전협의회와 자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이분들을 업무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에? 지금 특별위원회 계실 분들은 저희 앞전에 이제 장사급들이 많고 현재도
거기는 이제 그 연구원의 원장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차관도 계시고 해서 자문위원이 총 지금, 자문위원회가 25명, 특별위원회가 9명인데 특별위원회가 좀 전에 장착한 것도 많고요. 자문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좀 했습니까? 예, 특별위원회는 이제 일반 위원회 하면서 이제 같이 따로따로 하기 업무에서 사전에 11시에 시작을 일반 위원을 하면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따로따로 자문위원회는요? 작년에 1년에 몇 번 개최해요? 자문위원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예. 수가 한없이 많거든요. 예. 이거 다 보태면 한 50명, 60명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많은 지역발전협의회나 또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다 참석 수당을 다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주죠, 다? 세 개 단체 다? 예,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통틀어서 추진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까? 유토피아 추진단으로? 이제 내년 1월 되면 유토피아 추진단을 만들어야 되는 단에는 크게 두 가지가 민간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저희 이제 군청에서 하는 보건좀 주제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두 개를 합해서 추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청에서 공무원들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거는 뭐 수당이 안 나가지만 예. 이거는 조직을 정말 정비를 해야 될 시급성이 보이거든 지금요. 그 다음에 이 기금, 대응 기금을 가져온다고 고생은 210억, 일단은 210억 확정이 돼서 이제 우리 군으로부터 이제 대응 기금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오는데 이 추진단 유토피아 협의회 쪽으로 예산이 거의 지금 많이 지금 편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자상 취득비까지 사무실 운영비도 다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너무 이제. 과다한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제가 하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그냥 보면 그래 보이는데 이게 자산 취급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농촌 협약에 저희들이 농식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거 살라 그러면 우리 순수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대형 기금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대형 기금으로 다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아직 정해지는 못했는데 세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과 기관 정사를 생각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한들에 주차장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일반 비어있는 사무실 임대를 할 걸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유가 되면 민간인들이 많이 이쪽 한들 쪽이나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무실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들 쪽 사무실이나 기관단체 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 유토피아 추진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에 농촌협약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사원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연중 근무는 안 하도록 연중 상시입니다. 연중이라요? 상근으로. 예. 이번에 뽑은 그 사람들입니까? 예, 상근으로 해서 지금 아직 발표는 아닌데 현재 신원조회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명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막 포럼도 가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많은 수를 어떻게 이걸 예산을 감당을 할 것이며 정말로 추진단이나 협의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정말로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여튼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명단 보면요 전부 다 많던 장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정비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기금을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더 용역비가 핵심 전략에는 지금 용역비가 계속 지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도 1억 4천 정도고 2023년도 용역비도 한 1억 4천 정도가 되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용역비가 지금 80페이지에 하단에 미래전략 사업발굴 연구 용역비가 1,800만 원씩 4개소를 한다 해놨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을 넣으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계산했어요. 예,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취약지 관련해서 한 개가 되는데 취약지가 2군데 늘어 취약지 2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농식품부에서 영양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양 강화 사업 하는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농촌 희박을 하려고 그러면 농촌 공간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비 계획 수립하는 부분에서 4개에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미래전략 사업 발굴에 용역비가 7,2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85페이지에 보면 예.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이 5천만 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연구 용역 또 연구 용역을 해야 되네. 또 A 등급을 또 받으려면 그 용역비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1억 4,200인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예산액이.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근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미래전략 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요. 인구 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화천에 나는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해는 다른 예산 관계를 해서 병의해서 한다고 해서 본예산 4천만 원 편성을 했고요. 산청이 저희가 같이 5천만 원, 의정은 한 7천만 원 정도 편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 감소 5개년 계획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시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 복지, 그다음에 일반 교육 부분 포괄적으로 다 수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금액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들어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용역비가 계속 좀 가다한 것 같아서 계속 용역이거든요. 물론 뭐 혁신에서는 용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긴 한데.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건 많이 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1시간 이상 고민할 거 전문 용어사가 들어오면 한 10분 만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 현황을 우리가 잘 알지만 글로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 대응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5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 인근에 한 80만 원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예, 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촌, 관광 부분이라든가 모든 분야가 전분야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용역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용역한 거 그것도 결과를 빨리 좀 갖고 오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 빨리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용역비를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예. 다 같이 207번에 01인데 이름 못 보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함께 뭐 물론 그게 달라서 그렇겠지만 그 단위나 뭐 세부 사항이 달라서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거를 그만 한 과목에다가 연구 용역비 해서 뭐 미래 전략 뭐 세 가지를 한 목에 묶으면 좋은데 한번 따로따로 하니까요.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기가 조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같은 까니까 207에 01을 함께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제기할게요. 86페이지 그 노을전 관광지 연계사업 조성사업은 지금 아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2억 원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현재 이제 실시 설계 용역 관계를 준비를 하려고 해서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용역은 끝나고 올해 지금 국비 1억 원 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매입비 지출해야 되고 그 돈 가지고 다 되지요. 지금 그러면 현재 지곡 치목마을에서 이제 저 노을정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거를 한 대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치목마을 어디 지점에서 어떤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지. 구체적인 거는 필요 없고 대충이라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함량읍에서 시목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시목마을 본마을 중간 경사도 올라가는 부분 말고 밑에 하단 부분에서 좌측으로 들어간 평당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집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쪽으로 농로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농로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마을 있는 농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지금 터널을 통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터널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또 터널을 안 한다 하더만 터널로 해야? 터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에 너무 경사도가 세서 또 그 도로를 돌리면 너무 상경 개선도 심하고
또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터널을 0.28km 정도를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지금 나오게 되면 안이 농어촌에서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그 농어촌 쪽에서 보면은 바로 커브가 도면서 커브 지나서 한 50m 가면 보가 있는데 그 보를 활용해서 오면 좋은데 지금 그쪽 보가 이제 농어촌에서 이용하는 농어촌에서 안으로 가는 차가 통행을 하면 커브가 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로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그걸 서로 위쪽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거기가 거의 직선도로라서 양쪽 시야도 확보가 되고 통행하는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이 장초에 소로 조개를 잡은 생각을 제가 했던 부분은 건설에서 바로 직선하면 농어촌 관광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너무 이제 안전도에 문제가 많아서 이쪽 농로를 통해서 하는 걸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지금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은 지옥 시목 쪽에 있는 처음에 진입하는 그 분이 지금 애기를 2명을 학생인 모양인데 키우고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교통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반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간 지난번에 왜 그냥 어떻게 오는 소문은 안위에서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렇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관광지에 요즘 젊은 분들청이 검색을 하는 건 제일 먼저 그게 맛집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주위에 관광지가 있는 부분을 검색하기 때문에 아니 시내는 상당한 맛집이 많습니다. 갈비탕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맛집을 검색하면서 관광지를 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위의 상권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 여론을 잘 수립해가지고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건의드린 지역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정비를 하셔서 그 명단 같이 좀 한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대대적인 아마 위원회가 교체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부의 연구개발비인데요. 미래전략 발굴, 사업 발굴, 연구 용역비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미래전략 사업 발굴 연구 용역으로 그에 대한 성과와 23년도에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용역을 할 때 사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20거리가 되고 있는 누리센터도 마찬가지와 같이 의회 및 실행 부서에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하고 좀 뭐 자체 간담회를 하든 뭐 저희 상임위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집행 내역을 보면 22년도에 전부 다 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듯이 어쨌든 인구 늘리는 거에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업 내용이 한 6가지가 있네, 그죠? 예. 인구 증대에 관련된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또 마찬가지 어디입니까? 백두대간 따라가는 뭐 가든 앤 카페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취약지역 생활 개선 조사에 따른 백전 쪽에 예비계획 수립 영역 맞죠? 그리고 역량 강화 수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중장기적으로 미래 중장기 산업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이런 기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회와 실행 부서와의 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백두대간 따라가기 가든앤 카페는 백전이든 서상이든 마천이든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용역도 지금 2022년도에 다 실행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기본계획 관계만 한다고 되어 있고 세부 이치는 정해진 게 없고요. 지금 22년도에 집행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계획 백전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봐주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예, 아직 아니고요. 이제 요걸 좀 전에 너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걸 충분히 위원회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 스스로 뭐 다시 한 번 더 자문을 해보면 좀 부족한 게 많다 하는 걸 저 스스로 느끼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이게 좀 향후에는 뭐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좀 이행을 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유토피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더불어 그게 일환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백두대간 따라가기 예. 가든앤 카페 8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기금 100% 돼 있네요. 예. 저희들이 이 내용도 22억이 배정돼 있어요. 예. 23년도에 보면, 22년도에 보면, 예. 얼마입니까? 27억 4,800만 원. 임대주택 10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에 표식이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러면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매입을 하는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 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기 기본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3년도에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및 입주자 선정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 매매계약이라 하면 필지나 그쪽에 관련된 뭡니까 LH하고 예. 건축까지 해서 예. 우리 군에서 사드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요 관계는 이제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H와 협의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100% 기본 사업을 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함양군에서 만약에 요걸 계속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잘 아시겠지만 행구주택 하는 부분은 좀 틀리더라고요. 행구주택은 한 동에 한 4만 1천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10호 기준으로 하게 되면 3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한 동에 35만 원이면 10동이면 350만 원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를 제일 지금 걱정스러워 저희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도 저희들이 대형 요즘에 LH에서 건물을 짓고 이제 운영 관리를 해달라. 그 대신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요건을 완화시켜달라. 그 부분은 함양군수가 실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모든 관리, 위탁 관리나 기본적인 모든 거는 LH에서 하고 함양군에서는 우리가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뭐 전문을 요하잖아요, 그죠? 행정은. 근데 우리 선거직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생활 밀착형으로 현실성, 이상과 현실이 같이 가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 10호였고 22년도가 23년도에 진행도 임대주택 10호입니다. 여기에 표기대로라면 우리 자체 자산을 가지고 임대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아, 일본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걸 짚는가 하면 23년도에 진행할 사업계획이 머릿속에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서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 시행을 가용역을 했던 실질 용역이 들어갔던 준비 단계에 있던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전에 담당관님
답변했듯이 그러한 기본 계획, 임대를 해야 될지,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게 지금 그건데 이 계획대로 다 배포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됐다 칠 때 그에 대한 부담은 또 관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관계는 LH와 협의가 되면 세부 진행 계획 관계를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되고 나면 의뢰는 통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어떻게 뭐 세부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걸 LH와 협의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뭐 청년 유입하는 거 저도 대찬성하고요. 이게 보니까 백전, 서상, 마천, 함량읍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내용을 보고 있는 것보다 담당관님이 계획돼 있던 그걸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백두대간 따라 가다니는 카페에 대한 부분은 청년이 들어와서 소득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한 것이고, 지금 백두대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사립시청의 예산을 보조 사업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백두대간입니다. 그 지역이 서상하고 백전하고 맞선이라서 이어지게 하게 됐고,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백두대간에 들어와서 3년까지 근무하게 되면 보조 지원 장이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것보다는 함량에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함량에 와서 거주를 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조를 받아라. 그러면 함량에 정착을 하고 그 소득을 만들면 이제 뒤에 또 좋은 뭐 함량에 인구를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인데, 임대주택 10호는 일반 전원마을 개념이 아니고 일반 빌라 개념으로 봐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띄워놔버리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단일 건물 안에 생활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는 이제 중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주방이라든가 또 공동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유 주방 앞에 상담 회의장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자기들이 이제 따라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 청년들은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또 거기에 반영해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냐 해서 주택을 10호씩 일괄적으로 지어서 서상하고 백천하고 마천하고 할 계획인데,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백천은 2개 장소로 밀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LH와 협의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소재지권 하나 하고 지금 이쪽 그 전원마을 하려는 그 2개를 문제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LH와 협의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향후에 효과성을 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향후 공모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고 싶어서 다른 지점은 제가 설명하더라도 여기 마무리 좀 짚고 가겠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형태로 짓는다. 그러면 개별 매각이 더 안 될 뿐더러요. 차라리 소규모, 작은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단독으로 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10호로 돼 있는데 7호밖에 안 들어왔으면 3개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리를 책임질 겁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을 짓고 있으면 LH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3년 입주를 하고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거주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을 임대 개념으로 지금 여기에 서류를 보면 매각이 아니고 그죠? 그런 개념이죠. 일정 기간 거주하고 나면 자기들이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겁니까? 임대주택이 이제 LH에서 이걸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은 기본 임대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함량군의 거주지를 얻어서 이제 정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지. 계속해서 뭐 지금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신규 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을 최대 2년까지 주고 나머지는 1년 정도는 자기가 다른 데 함량의 주식을 주고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소멸 대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만 볼게요. 뭐 해외도 포함된 겁니다. 해외도 아니죠. 차량이니까 우리 국내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선진지 견학을 갈 만한 우리 성공 사례의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어디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일반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성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예,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소멸 대응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인광이 나온 데가 특별히 없고요. 지금 가장 저희들이 2년 동안 공모사업 한 거 1만 했는 데가 신안입니다. 신안은 순도지구와 지방 소멸 대응 동시에 받았는데 지금 그런 지역도 볼루 뭐 해서 또 있더라고요. 그 지책들 뭐 이런 부분도 괜찮고 이게 3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임차료가 2일이면 300만 원이 더 듭니다. 한번 움직이면 인도비용이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해놨는데 금액의 개념보다 이 취지가 선진지 견학이라 했는데 그래서 지역이 어디 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있는지 한번 질의한 거고요. 아니면 제가 뭐 특별히 떠오르는 데가 없는데 좋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토피아 추진단의 역할과 사무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역할은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핵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워크숍을 가서 느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안 되면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같이 하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또 돈 번 만큼 내가 받는 만큼 하지 마라는 부분하고 세 개를 느낀 게 있는데 그게 워크숍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이 사업은 혼자 가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주민들 네트워크를 쓰면서 좀 더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될지 또 국민 단합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 이제 행복안이 봄날센터 운영이 있죠. 예. 지금 이제 혁신전략팀에서 관리하다 지금 아니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은 260일로 되어 있는데 기간 근로자 그죠? 그러면은 이게 3월달부터 보통 10월달까지 운영해죠. 그러면 지금 1, 2월에는 이게 담당자가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휴관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 그래서 지금 건물 잘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연간 우리 개관을 위해서 공무직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봄날센터 건물 전체가 보면은 전부 다 쪼가리를 내가지고 적은 평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해도 50명 이상 들어갈 회의장이 아니고 또 그걸 좀 틀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 미니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회의장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간제가 한 명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또 한 명 더 배치를 하고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기간이 공백이 있답니다. 길게는 2개월 아니고 한 달 반 정도 공백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또 애들이 이용하는 시기고 해서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면에서 요거는 좀 관리를 해달라 해서 아니면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 상황은 없고 지금 아니에 요 시설 외에 또 다른 공무식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이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현재 공무식을 임명 배치하기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또 이게 다양한 행사를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좀 더 활성화되면 그 이후에 좀 더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평수 적어서 다양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면사무소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적은 행사는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향후에 건물을 하나하나 틀어서 가벽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앞쪽 그 무대, 그 데크로 내려간 계단 부분, 그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이번에 계단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 흙을 채워한 다음에 잔디강정으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연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그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